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8,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면서 여전한 상승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루했던 지난 넉 달 넘는 하락장 속에서 차트적으로는 삼각 수렴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상단을 뚫어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통상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되고 패턴의 상단을 돌파할 때는 강세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완성된 만큼 30%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고 52,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6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폭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5,000달러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지난해 11월의 전고점 돌파 시도에도 나설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여러모로 관심도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꽤나 우호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결제 분야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3곳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서클, 코인베이스와 함께 리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인 데다가 리플의 특징들 잘 간파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국 리플은 주류 시장으로의 도약을 앞두게 되는 걸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으로 접어들 때는 늘상 이 조정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는 미국 연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데이터들 잇따라서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와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하루 간격으로 발표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 전망과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승 모멘텀을 일시적으로 확인해주면서 48,000달러까지 한방에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저항을 맞은 모습이지만 과연 이번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모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6,0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다음 저항은 48,000달러와 51,000달러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 신호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 매수 활동이 가속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어서 일간 RSI가 지난 10월 매도세가 발생하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과매수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수자가 4개월 동안 지속된 하락세의 50% 반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5966달러까지 추가 상승 여력을 제공한다. 주간 차트 모멘텀 신호는 상당히 개선된 상태지만 월간 차트에서 모멘텀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이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상당 부분 지연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그동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3월 27일을 기준으로 황소 세력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가격이 45,400달러 간접 저항 위로 올라선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의 급격한 랠리는 2021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RSI를 과매수 영역으로 밀어넣었는데 이건 모멘텀 상황이 매수 세력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곰 세력은 상승세를 막으려고 할 수 있지만 황소 세력이 이 장벽을 극복하면 심리적 수준인 5만 달러, 더 나아가서 52,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가격이 저항선에서 하락할 경우에 매수자는 45,400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인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곰 세력이 강세 모멘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45,400달러 아래로 끌어당겨서 유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로 불리기도 하는 피터 브렌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 기준으로 강세 성향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출현했다라면서 현재 삼각 수렴 상단을 돌파한 만큼
추가적으로 30% 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20% 상승을 했고 이어지는 펌핑으로 인해서 50% 가까운 시세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심지어 차트는 어떤 확률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차트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거래 프로그램 속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패턴이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보장은 없고 실패하면 변형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차트의 기술적 흐름과 더불어서 이슈 트래킹을 하는 이유를 피터 브렌트가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저항선 52,000달러를 돌파할지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퍼 리서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음 저항선인 52,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6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넥소의 공동 창업자 안토니 트렌체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2022년 거래 범위의 상단을 5번째로 테스트하고 있다. 내러티브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면서 장중 3,4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병합이 이르면 6월에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은 지난 25일 삼각수렴 패턴을 돌파한 뒤에 상승세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했지만 황소 세력이 양보하지 않으면서 매수를 재개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27일 기준으로 모멘텀이 회복됐고 이더리움은 3,411달러까지 도달해서 약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황소가 이걸 뚫어내면 심리적인 수준인 4,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격이 3,411달러에서 하락하면 다시 삼각형에서 돌파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이 수준에서 반등하면 하락할 때 강력한 매수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황소 세력은 다시 상승세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곰 세력은 강세 모멘텀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삼각형 안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3,400달러 일시 돌파 이후에 딱 저항맞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통상 구글 검색량은 사람들의 관심도와 연결지어서 해석되는 부분인데 구글에서 이더리움 병합이 구글 검색량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더리움 병합 이더 2.0 업그레이드가 최근 들어서 급격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에서 특히 검색량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시세 상승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으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가는 전반적인 상황까지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움될 만한 영상은 이번 영상 마지막 화면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 늘상 조정이나 하락에 대한 대비도 역시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타격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통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는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의 시그널로 해석되는데 현재 12bp 전후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와 경기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암호화폐는 매크로 자산으로 진화를 했다. 특히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위험 자산의 움직임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 시그널이 현실화됐을 때 위험 자산과 함께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해줄지 비트코인은 어쩌면 한 번 더 의미 있는 시험대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데이터 발표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3월 31일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PCE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에
이건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작용하게 될 건데 지난달에 5.2%에 이어서 이번 달 예측치는 5.5%입니다. 다음 날인 4월 1일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지난달의 경우에는 고용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4월 1일 발표될 3월 고용 상황 역시 어떻게 나올지 5월 연준의 FOMC가 0.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 역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리플 XRP는 0.89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0.9달러 돌파 직전에 와 있고 이제 여길 뚫으면 심리적인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1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서게 됩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쉬 오페드히에는 황소 세력은 XRP를 0.86달러의 강한 저항선 위로 밀어 올렸지만 0.91달러 근처에서 저항의 직면에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동평균은 모두 상승하고 있고 RSI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소 세력이 0.86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0.91달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럴 경우에 심리적인 수준인 1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반면 0.91달러 간접 저항에 저항 맞고 이동평균 아래로 급락을 하면 긍정적인 견해는 무효화된다. 이럴 경우에 XRP는 0.7달러까지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골드만삭스가 페이먼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리플을 픽해버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인베스트먼트 뱅킹 디비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을 하며 서클, 코인베이스와 함께 리플을 페이먼트의 기회가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골드만삭스가 꽤나 정확하게 리플의 특성과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은행들이 실시간 국경 간 송금을 위해서 리플렛에 합류하고 있다. 5대양 55개국에서 리플렛은 국경을 오가는 거래를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 리플렛과 함께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진출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던 신흥시장으로 결제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개의 키워드를 선정을 했는데 새로운 수익 창출, 저렴한 비용, 지속적인 경험, 한방에 통합된 거래. 사실 주어를 지우고 보면 리플 홍보팀에서 작성한 자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꽤나 호의적인 내용들입니다. 왜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한 투자은행, 돈이라면 영혼도 팔아버리는 얍삽한 놈들이 리플을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여러가지 소식들 한 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분석과 전망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면서 이빨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의미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시면서 원하시는 목적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